저희가 저희 팀에 있는 김성주 과장이 나와서 구리 선물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이 김성주 과장이 나와서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고 구리가 어떤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장기적, 단기적 이슈가 어떤 거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저희 팀장님하고 이현민 팀장님하고 귀금속 얘기할 때 팔라듐이랑 플래티넘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오늘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성주 과장님 다시 한번 인사 좀 드려보시죠. 네, 일단은 제가 먼저 일단은 내가 손님이니까 선이가 먼저.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 파생 영업팀에서 지금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지금 이현민 팀장과 함께 썰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메인이죠. 네. 메인. 근데 여기 친구가 오늘은 이제 이현민 팀장 대신에 조만간 밀어낼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쪽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좀 설명해 주시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네요. 네, 인사 좀 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 영업팀에서 이제 김성준 차장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김성주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구리의 생산이 되는 위치, 글로벌 어디서 많이 생산되고, 그렇죠. 어디가 소비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런 내용을 쭉 했는데, 자, 이제는 조금 이제 매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일단 팁을 주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겠죠, 어찌됐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뭐가 이슈가 있어야지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뭘 좀 중요시 봐야 되겠다. 네. 또 장기적으로는 또 뭘 또 봐야 되겠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걸 그냥 투자하시면서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라고 그냥 몇 가지만 그냥 설명해 드리고 길게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럼 좀 길게 실제로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목표는 하나잖아요. 돈 벌자. 돈 벌자. 벌자.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자인데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이제 자금 운용이나 이제 매매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실제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를 이렇게 무조건 맞추기 어렵잖아요. 한 발짝 옆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제 조금 더 확률이 조금 높은데 이런 것들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희랑 똑같이 이렇게 매매를 할 수만 있다 하면은 충분히 이제 승률이 좋을 수 있는 매매 승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그러면은 김성주 과장님께서 이 구리 가격의 영향 요소, 자, 주가 지수의 선행 지표로 평가를 되고 있는 구리 가격의 움직임, 왜 움직이는지 그건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이런 상품들, 원유, 금, 실버, 구리, 당연히 상품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산, 소비, 얼마만큼 생산이 되냐, 얼마만큼 소비가 되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가장 많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량이 줄어든다, 소비량이 늘어난다.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광산의 파업이냐 아니면 중국 시진핑이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구축을 할 거다. 걷다 돈을 이만큼 더 투자해라. 이런 뉴스들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많이 일어나겠죠. 지금 최근에 트럼프나 아니면은 이제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1차 합의가 됐죠? 합의는 됐죠. 네. 합의는 됐으면서 이제 제일 제2 국가들이 합의를 하면서 경기는 더 좋아질 거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시야에서는 이게 일부 그냥 급한 대로 급히 봉합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급한 불을 있던데요. 먼저 껐다. 네. 근데 어떻게科장님의 입장에서는 보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도장을 찍었으니 서명을 했으니
그래도 기대는 좀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이런 기대 심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상승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그렇죠. 이런 기대 심리가 있으면 위로 보는 게 맞겠죠. 상승 가격이 올라갈 네, 거다.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이게 그럼 이런 내용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길게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짧게 보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이제 선물 매매는 길게 안 하잖아요. 짧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적 이슈로 보는 게 맞는지. 솔직히 보는 시야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네. 일단 저희가 모든 가격이 움직일 때 네. 저희도 기사를 보고 알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뉴스를 얼마나 빨리 습득하냐에 따라 남들보다 차이가 나니까. 네. 누가 1분 더 빨리 보냐 네. 그 차이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는 네. 약간 이번 연도까지 올해. 아, 그럼 실제로 가격이 단순하게 단기적 영향 요소로 보기엔 조금 애매한데 있겠는데. 그렇다고 뭐 아예 초장기로 보기도 그렇고 저는 딱 보는 거는 요번 미국 대선. 대선이 언제죠? 10월인가 11월. 10월 11월. 그러니까 딱 그때까지 딱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저는 저도 그냥 가만히 있겠다 했으니.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격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거고, 그러면은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네요. 약간 중장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가격이 흐름을 변동을 주는 장기적으로 딱 꼽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자꾸 중간에 말을 치고 그러는데 뭐 저 그런 거 좀 궁금해요. 궁금하실 거예요. 그냥 장기로만 딱 보면 네. 글로벌 경기 어떻게 될 거냐. 거기서 또 세부로 나가면 이런 무역 협상도 네. 있을 거고 네. 금리 결정이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그런 뭐 인프라 발표, 부동산 정책 뭐 이런 정책들 같은 경우는 단기로 그 수익을 내기가 힘드니까 네. 이런 거는 조금 장기로 보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 들고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가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이 지금 FOMC 하는 날이잖아요. 오늘까지 하고 한국 시간 새벽 네. 3시, 4시에 이제 발표하죠. 어떻게 보세요? 뭐 동결하겠죠. 동결? 동결. 동결? 지금 몇 프로죠? 1.75? 오, 잘한다. 아무튼 그 동결로 보신다 동결. 죠 또 2020년 첫 FOMC잖아요. 네, 뭐 계속 그러면은 FOMC가 이번에는 동결 쪽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구리 가격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게 맞을 거예요? 금리를 낮춘다면은 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이진 않으니까요. 아, 높이지 않는다는 게 거기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춘. 아, 이게 그 되게 웃긴 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고 높이지 않는다는 거니까 거기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게 선물이라는 게 원래 심리 싸움이잖아요. 상호 간에 심리 싸움에서 이제 이런 말 자체가 높이지 않는다. 저는 높일 마음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거는 이런 말 자체로 심리를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 이게 받아들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라 요거를 해석하기를 참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뉴스를 봐도 어느 기자는 뭐 높이지 않으니까 라는 표현을 쓰는 기자도 있을 거고 어느 기사도 보면 낮추지 않았네. 낮추지 않았네. 완전 반대 상극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죠. 그런 내용에 따라서도 가격이 이게 그날그날에 근데 되게 웃긴 게 단기적인 이슈 부분에서 이런 부분 조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날. 그렇죠. 그날 하루하루. 단기적으로도 그러면은 이 장기적인 이슈 중에서는 그러면은 구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러면은 경기가 좋으면 어찌됐든 많이 사용이 되겠죠? 소비가 네. 많아지겠죠?
소비가 많이 됨으로써 그러면 산업 쪽으로 사용이 많이 된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른다. 오른다. 단순하게 근데 사용이 많이 된다 그런다고 해서 가격이 꼭 무조건 오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100%는 없잖아요, 네. 항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중간중간 이슈들이 있는 것도 있으면은 네. 아무리 지금 경기가 좋고 해도 정말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한 폐렴 네. 무섭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이 불안하잖아요. 네. 내가 그거 언제 걸릴 줄 알고.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지금 꼬꾸라지기 꼬꾸라지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 이슈로 이제 보면 그렇죠. 될것 같고. 단기적 이슈라 보면 지금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우한 폐렴.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중동 지역.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실제로 구리 가격이랑 요 부분이랑 가격이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데? 중동 이런 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원유겠죠. 네, 그렇죠. 원유. 근데 원유인데 전기동을 만들려고 하면 공장이 돌아가야 돼요. 그럼 그렇죠. 공장을 돌아가려고 하면 기름, 원유를 그러니까 써야 똑같이 그러면 악재가 되죠.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구나. 교과서적으로 한번 해본다 하면은 일단은 장기적인 이슈 하면은 이제 글로벌 경기, 경기나 뭐 부양책, 부양책, 정책 그런 정책, 정책들은 바로 못하니까. 중앙은행들의 정책,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 어찌됐든 이제 그런 각국 각국 이 정책.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주요 뭐 G5 정도, G5 그 정도 되는 나라들. 그 다음에 그건 너무 지금 또 매크로적으로 갔으니까 네. 약간 펀더멘탈 실물 쪽으로 가면 네. 광산 파업. 광산 파업. 파업. 요것도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왜냐면 쉽게 광산들이 네. 이런 노동자들이 네. 쉽게 뭐 임금 협상 네. 이런 거를 쉽게 안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그러면 그러면 있을 수가 있다. 그럴 수 있고 아니면 광산이 뭐 붕괴 붕괴 사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장기적인 이슈로. 뭐 홍수가 나거나 네. 아니면 뭐 가뭄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광산 쪽에서 이슈가 생기니까 네네. 그런 경우도 하나의 단기로 보기는 좀 힘들고 중장기로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단기적인 이슈라고 하면은 정말 저번 주에 이제 구정 네. 침체였잖아요. 네. 그때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데 오래 쉬어요. 공장도 오래 쉬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약간의 계절적 수요 계절적 수요.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이제 여름에 휴가 가잖아요. 네. 학예 휴가. 네. 저희는 그때가 여행사들은 성수기. 그렇죠. 근데 이런 공장들 같은 거는 비수기예요. 공장 노동자들이 휴가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공장을 쉬잖아요. 그것도 그럼 단기적. 그러면 그거 단기적 이슈가 될 수도 있죠. 어찌됐든 간에 단기적이로든 장기적이로든 어찌됐든 수요 공급이 안 물리는 데가 없네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물리냐 장기적으로 물리냐. 네, 그런 차이가 확실히 그거에 집중력 포커스가 되는 거는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원유도 그때도 비슷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네, 요거는 뭐 조금 상품 선물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금 보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상품 선물은 가장 기본은 그 생산과 소비를 이제 집중을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구리도 역시 이제 원유와 기타 상품 선물들과는 빼놓을 수가 없다. 그렇죠. 제가 여담이지만 다음번에 저는 지금 농산물 쪽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왜 이걸 공부하고 있냐라고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게 농산물이거든요. 농산물은 내가 왜 이모작이 뭐가 어떤 상품이 이모작을 하고 왜 내가 씨 뿌리고 추수하는 걸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야? 비가 올 줄 어떻게 알고 그거 하면서 했던 건데 근데 이거를 한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수요 공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내용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일단은 뭐 자꾸 이야기 딴 데서 했는데 구리에 대한 장단기 요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러면은
또 시작하기 전에 또 메인을 말씀드렸던 백금이랑 팔라듐 그때 부분도 이현민 팀장님께서 안 하고 그냥 가셨다고 해가지고 네. 우리 팀장님이 안 하고 가셨어요. 리리아 말라리아 해가지고 이거 제가 오늘 팔라듐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귀금속 카테고리를 보면은 우리가 골드, 실버, 그리고 팔라듐과 플래티넘이라는 게 있어요. 팔라듐이 지금 귀금속 섹터에서는 한동안은 골드보다도 정말 핫한 상품이었어요. 지금은 골드가 핫하지만은 지금 보시는 분들은, 투자하실 분들은 팔라듐 일봉으로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기가 막힐 겁니다. 네. 지금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2년 전부터 우상향으로 완전히 하늘로 날아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드 가격을 사상 처음으로 이제 뒤집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팔라듐 가격이 2,000불이 2,200불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골드가 지금 우한폐렴이라고 표현하지 말랐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 이슈가 나오면서 골드가 다시 또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래봤자 1,500불 수준이란 말이죠. 1,550불 때 700불 정도 가까이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팔라듐이 귀금속 중에서도 산업재 귀금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 부분이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이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는 이 촉매제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말 그대로 본인은 자기의 성질을 가만히 있지만은 뭔가 다른 가지고 있는 다른 주변에 이제 그 화학적 작용을 해서 주변을 조금 더 이제 빨리 화학 작용을 빨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작용하는 게 촉매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배기가스에서 자동차 내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안 좋은 성분을 분리해 주는 작업을 빨리 해주는, 도와주는 작업을 하는 게 촉매제 그 팔라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라듐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폭스바겐이나 이런데 이제 이런 이슈로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배기가스나 이런 그 대기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차에 대한 판매 때 이런 부분이 팔라듐 사용이 정말 많이 됩니다. 실제로 70% 이상. 그다음에 지금 유럽 쪽에서도 그 이산화탄소 맞아요, 규제 때문에 네. 그쪽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다 보니까 많이 이제 가격이 많이 뛰었죠. 그래서 이게 팔라듐이 희귀금속이에요. 이게 니켈에서 이제 광석에서 캐 나와서 부산물로 나오는 게 팔라듐인데, 이게 어차피 은색이잖아요. 니켈이 또 은색이다 보니까 거기에 똑같이 이제 부산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가격이 비싼 거죠.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데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서 지금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작년에만 들어갔어. 작년 1월 1일에만 들어갔어도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고, 작년 10월에만 들어가도 10월이 아니라 작년 9월 달쯤만 들어갔어도 그때 계속 고점이라 그랬는데도 끝이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금이 16,000불인가 그래요. 증거금이 골드가 4,000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4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팔라듐이 증거금이 골드보다 또 쌌고 다 그랬고 비슷하고 조금 쌌거나 그랬는데 완전히 가격이 그렇게 또 비싸진 상품이 팔라듐. 그래서 지금 팔라듐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다시 그 가격이 고꾸라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이 어느 부분이냐, 이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조심해야죠.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역대 보여주지 않았던 가격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팔라듐은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구리도 구리는 페루, 남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러면 남아공에서 제일 많이 생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사용은 어느 나라에서 아무래도 자동차가 많이 나오는 많이 나온 뭐 유럽 뭐 그런 데서도 많이 사용이 되겠고. 네. 지금 최근에 중국도 배기가스 되게 써요. 많이 잡는다고 중국도 하면서 환경 규제가 네, 있어가지고 환경 규제 이번에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약간 환경에 대한 네. 규제들이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아 소비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유럽 최근에는 중국 뭐 미국도 뭐 여전히 뭐 그렇겠고 그런 나라들 대부분이 그러면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일수록 되지 그렇죠. 않을까? 자동차를 많이 생산을 하면서 하니까 네. 그런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팔라듐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뭐든지 이제 중국은 다 많이 쓰니까 네. 일단 중국은 제외시켜놓고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뭐 유럽, 미국에서 자동차 브랜드도 많고 네. 하니까 그런 데서 많이 쓰고 일본도 좀 쓸 거고요. 이런 것들은 참 그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진작에 조금 안내를 좀 해드릴까. 가격이 위로 튈 때마다 위로 푹푹 튈 때마다 일단은 이게 과연 이 골드보다 가격이 막 더 높아질 거다 그런 얘기가 뉴스가 나온 게 벌써 별로 안 됐었는데 가격이 이렇게 되니까 조금 아쉽죠. 아쉬운 부분도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고. 근데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또 계속 매수만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수준이 현재 팔라듐 가격이다. 그렇죠. 그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과장님 제가 마지막 이제 귀금속 섹터 마지막 상품 있잖아요. 백금, 네. 플래티늄. 이 백금은 솔직히 전 백금 많이 공부도 많이 안 해봤고 잘 모르겠는데 귀금속밖에 잘 모르겠어요. 쓰이는 거는. 백금도 보면 네. 팔라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요. 이것도 촉매제로도 사용을 해요. 아 그래요? 예. 하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백금이라고 해서 장식류, 네. 장식류로 그렇죠. 많이 사용. 네. 두 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산물이에요. 요것도 그렇겠죠. 구리나 니켈에서 나오는 부산물. 요것도 똑같이 똑같이 니켈에서 네. 많이 나오고 구리에서도 좀 나오고 음. 하면서 생산국도 아까 백금하고 똑같이 그럼 남아프리카고 남아공에서 가장 많이 아프리카 생산이 쪽에서 되는 제일 많이 나는 상품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면 요거는 실제로 소비를 산업재로 더 많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귀금속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도 산업재긴 한데 네. 요즘 들어 금을 대체하는 이제 상품이다 보니까 귀금속 쪽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장신구들에 쓰이는 이제 비중이 많이 올라간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귀금속 쪽이 그러면 한 6대4? 7대4? 7대3? 7대3 7대3 정도? 정도. 일단은 뭐 자동차 촉매 산업재 상품으로도 뭐 무시는 못할 수준이 되겠네요, 못하는 수준이면서도 네. 요즘에 많이 가면 사람들 금도 많이 하지만 그냥 깔끔한 은색빛깔 내는 백금 많이 백금.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많이. 지금 제 와이프랑은 커플링을 백금으로 했어요. 왠지 있어 보일 것 있어 같아서. 보이니까. 쓰잘데기 없이 다음날 반값 되는 거. 아무튼 백금으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것도 촉매제, 그럼 무슨 촉매제로 쓰이는 거예요, 이 상품은? 똑같이 자동차 배출가스, CO2, 요것도 똑같이 이산화탄소. 팔라듐하고 같이 비슷하죠. 대체제로도 사용 대체는? 가능하겠네요. 근데 비싸니까요. 아무래도 비싸니까. 이것도 비싸고. 근데 지금 팔라듐 더 비싸니까. 팔라듐이 훨씬 비싸니까. 팔라듐을 원래는 더 많이 썼었는데 썼는데 올라가니까 똑같은 오히려 역할을 할 수 있는 백금을 더 많이 쓸 백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대체 상품으로 가격이 그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여지가 있죠. 안 좋은 형상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팔라듐도 그렇고 백금, 플래티늄도 그렇고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전기동처럼 완전 산업재가 아니고 산업재에다가 약간 이제 귀금속 역할도 그럼 하기 때문에 귀금속이면은 안전자산 쪽은 역할은 하나요? 골드처럼. 그렇게까지의 안전자산 역할은 아니고 안전자산은 그냥 딱 그냥 골드 하나만. 달러 약간 이 정도고 골드 하나만 보면 될 것 보면 같다. 되는 것 같고 네. 이거는 그냥 정말 그냥 산업재 네. 한 7, 그리고 귀금속 3, 그렇게 딱 보면은 그런 식으로. 뭐 그러면은 뭐 솔직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막 오래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럼 요것도
근데 달러가 계속 강세인데도 이 두 개 상품은 계속 올랐다는 게 저는 그게 조금 신기해요. 어찌됐든 중국에서 진짜 뭐 수요가 그 달러를 폭발적이니까. 압도해? 압도하니까. 중국에서 환경규제 때문에 지금 뭐 미세먼지 많이 날라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유럽 모 회사에서 네. 문제도 있었고 유럽 쪽 그 CO2 규제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사용해야죠. 실제로 모든 상품이 달러화 가격을 무시할 수 없는데 역시 지금 수요가 많다, 압도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이 달러화 가격이 향방 움직이면 상관없이 약간 영향력이 줄어든 거죠. 영향력이 줄어든다.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팔라듐과 플래티넘은 달러 가격과는 크게 상관없이 실제로 이제 수요가 워낙 전폭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던 거고, 일단은 그래서 모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수요와 공급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게 계속 중요하다. 상품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 경제 상황이 어떻고 뭐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아무래도 많이 쓰이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고 사람이 안 찾으면 네. 필요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가격은 빠지게 되니까. 그러면은 과장님이 말씀 깔끔하게 오늘 전체 하루를 그러면은 지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모든 상품은 가격은 움직이는 거는 생산과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갖고 있다. 네. 지금 들으셨죠? 지금 보시는 분들 오늘의 그냥 아무것도 다 이것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생산과 소비의 모든 상품 선물의 가격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농산물 쪽 진행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그때도 나오실 예정이실까요? 뭐 보고 농산물은 좀 약해서 농산물은 좀 약해서 우리 제목이 이 팀장과 김차삭인데 이 김차장과 과장이 비었더라고요. 그렇지, 과장이 비었구나. 원래가 과장이었는데 과장이 비어. 자기 째려본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까지 일단은 귀금속 섹터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기 기회가 되면 까지 일단은 오늘 여기서 마감을 짓고 다음번에는 제가 농산물로 해가지고 또 저희 팀장님하고 일단은 다시 찾아뵙는 걸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촬영 말씀해 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말씀입니다. 잘해. 나도 추천이나 이런 것도 얘기도 좀 해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PR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네. 또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사 마무리하시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끊지 말고 계속 가. 우리 항상 끝날 때 우리 너 봤지? 너란다. 과장님 좋아요 눌러요 안 눌러요? 그거 두 번인가 세 번 누르긴 했는데. 그러니까 꼭 제가 이렇게 좋아 하면은 과장님도 좋아 하는 거야. 자, 구독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